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주반도체 한번 내용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4%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반도체가 이렇게 이틀 동안에 상승을 하더니만 이틀 동안에 또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런 구간에서 내가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제주반도체가 일단은 추세를 한번 틀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로 올라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 이전부터 제가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제주반도체를 매도하시자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8배 가까이 오른 주식을 좋게만 얘기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서 제주반도체 어떤 내용의 이슈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옆에다 띄워놓은 건 뭐냐면 최근에 저를 사칭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해서 무료로만 진행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투자금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운영 중에 있는데 4674-9671번으로 1억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주반도체가 지금 보시다시피 역사적 신고가 영역까지 한번 찔러주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있었던 종목인데요.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까지 한번 뚫어 올리면서 8배 가까운 상승이 있은 이후로 60일선을 살짝 깨는 척하고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엇 때문이냐면 앞전에도 이렇게 신고가를 가던 영역에서 프로그램이라는 게 강하게 개입을 하면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금액이 찍혀 있죠. 강하게 개입을 하면서 신고가를 견인했던 주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프로그램은 누가 사용하는 거냐면 외국인이랑 기관이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외국인이 가장 주체가 되는 수급이었나요? 모건 형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 이렇게 모건 친구들이 상승 흐름을 이끌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가 굉장히 특징적인 날인데 이렇게 신고가 영역에서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상승을 시켜놓고 이 다음날에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팔아 제꼈죠? 보시면 이렇게 많이 매수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끌어 놓고 이 다음날과 다다음날 매도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무너지지 않자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끈 게 바로 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프로그램이 개입하는 게 점점 강해진다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엔캠도 마찬가지지만 시가총액이 일정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맞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앞전까지는 단일 세력만 운전을 해오다가 이런 구간에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개입해서 이렇게 주가를 상승시키는 주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프로그램이라는 친구들이 어떤 걸 제일 좋아하냐면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선택을 받는 날에 다시 한번 대량의 매수가 들어오는 날에 신고가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최근에 핫한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이 선택한 전형적인 종목이죠. 보시면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끌었던 날에 프로그램이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라는 말씀이고 이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어떤 종목이 있었나요? 동진세미캠 같은 종목도 역사적 신고가 부근까지 이렇게 올라왔던 날에 보시면 프로그램이 강하게 매수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운칩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프로그램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신고가 영역까지 운전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프로그램이 가지는 지위가 굉장히 막강하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제주반도체가 다시 한번 추세가 살아나면 다시 한번 언제든지 프로그램이 강한 매수세로 개입을 하면서 상승 흐름을 다시 이끌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주반도체가 8배 가까이 상승한 이후로 이렇게 단기 고점을 한번 찍고 40% 가까이 하락이 있었는데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하나 싶더니만 다시 한번 조정을 줄 때 만약에 쌍봉을 찍고 빠질 거였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한번 툭 깨면서 중요하게 봤던 이 구간을 깨면서 이제는 60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는 이런 자리가 출현한 다음에 이렇게 쭉 하락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깨는 게 아니라 한번 지지가 나오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점점 수렴을 하는 형태로 가더니만 남들 다 보고 있는 이 구간을 한번 툭 깰 수 있는 부분까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뤄드렸었는데요. 한번 툭 깨고 나서 이렇게 강하게 돌려주는 흐름으로 해서 상승을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돌려주는 흐름이 발생했던 엊그제 어떤 내용의 뉴스가 나왔었나요? 바로 반도체 보조금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요. 반도체 보조금 전쟁 우리나라도 방아쇠 당긴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첨단 산업의 추가 인센티브 검토 첫 공식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 추가 검토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제주반도체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제주반도체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저전력 반도체 그리고 이제 팹리스 유일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제주반도체가 이런 상승 흐름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주가가 진행될 것으로 제가 전망을 하냐면 여기서 한번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위에 구간에서 매물대가 찍혀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되시죠? 이런 매물대를 상승하면서 오히려 먹어놓고 한번 눌러주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60일 이동평균선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이렇게 수렴을 해놓고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든다라고 하면 상승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전에 큰 상승 흐름이 있었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반도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미반도체가 이 구간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구간 중에 하두랑 같이 한번 엮이면서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었나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시가총액이 말이 되냐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한번 이렇게 고점에서 터지는 악재는 충분히 우리가 호재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세력이 이 구간에서 고를 파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려고 하면은 여기서 호재를 띄우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악재가 터져 나왔다라는 말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60일선을 훼손했다가 깨고 올라오면서 이런 급등 흐름이 이어졌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신고가의 영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잘 버티고 있는 주가가 지속될 때는 다시 한번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프로그램은 돌아가면서 종목들을 선택해서 상승을 견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세의 흐름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프로그램이 선택하면서 신고가 영역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전에 한미반도체도 이렇게 상승 흐름이 있을 때 상승 파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제주반도체는 아직 딱 이 구간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타점 안내를 어디서 한번 드렸었냐면은 이렇게 1년 신고가 영역에서 1년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면서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흐름을 관찰하면서 이게 원래는 1년 신고가를 찍고 내려오는 케이스도 많은데 여기서 딱 지지를 해주는 걸 보면서 제가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12월 4일날 제주반도체를 7,280원 이하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52주 신고가 돌파 후 눌림 자리에서 우리가 5일선 이탈 시 문자 손절 대응을 드리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2월 4일이면 이때가 12월 4일입니다. 이때 안내를 한번 드리고 나서 이렇게 큰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이런 식으로 문자로 타점 안내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9671번으로 제주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타점 안내 문자로 발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무료로만 진행한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투자금 1억 만들기 반까지 같이 들어오실 분들은 제주랑 1억을 같이 적어서 4674-9671번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방까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제주반도체 매수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추세를 돌린 상황에서 이런 어떤 기준봉 하나가 출현했기 때문에 이런 기준봉을 쭉 분할 매수하시면 되는 관점에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담아가면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구간까지 볼 수 있냐면 요런 하단권까지 해서 맥시멈으로 61선까지 밀릴 걸 생각해서 우리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매도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무래도 갑자기 급등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매도 버튼이 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그거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여기서 놓고 보시면 제주반도체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었던 상황인데 개인들은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급등 흐름이 나왔을 때도 개인들은 나도 모르게 매도 버튼이 눌리는 상황이 이렇게 연출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제주반도체가 급등 흐름이 나와서 갑자기 이런 신고가 영역을 한번 터치하고 눌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고점에 부딪혔는데 매도를 해야 되나라고 해서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확한 목표값을 갖고 오버슈팅 구간에서 매도를 할 건데 혼자서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제주라고 보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오버슈팅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에코프로의 사례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각도가 달라진다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보시면 에코프로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다가 통 튀면서 점점 전조 증상이 나타나더니 한번 각도가 다르게 섰었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단기 고점이라도 찍는다라는 말씀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쌍봉을 찍고 모여지는 구간에서 전고 매물을 한번 소화해 준 다음에 이 구간에서도 놓고 보시면 이렇게 한번 상승 흐름이 있은 후에 통통 튀면서 이 고점 부근에서 이틀 동안에 30%가 더 올라갔던 게 에코프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도 타점을 무조건적으로 잡으면서 이날 종가에서만 파셨어도 손실 보신 분들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이후로 다시 한번 가는 척 했으나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에코프로가 70% 가까운 하락이 있었죠. 에코프로만 그런 게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어져 오다가 이런 부근에서 통통 튀면서 점점 상승 흐름이 가팔라지더니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나요? 이렇게 4일 연속으로 양봉이 뜨면서 거의 각도가 수직으로 쓴 게 보이실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각도에 비해서 이렇게 각도가 점점 수직으로 서더니만 여기서 윗꼬리 음봉이 발생하면서 종가를 여기서 마감했는데, 종가에서만 매도하셨어도 손실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을 찾아서 수급이 이탈되는 걸 파악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고점 부근에서 최대한 매도할 수 있도록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구간에서 갑자기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 매도하셔야 됩니다라고 들어가서 영상을 갑자기 찍게 되면은, 영상을 20분짜리를 찍는다라고 하면 또 최소로 20분에 걸쳐서 편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인코딩이라는 작업을 20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최소 1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영상을 보고 대응을 하려고 딱 켰는데 1시간 전에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하시기에는 문자로 안내드리는 게 가장 맞다라고 생각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 제주반도체 지금 상승 흐름을 다시 한번 연출할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급하게 갈 수 있는 XR 종목도 하나 소개를 해봐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제주반도체를 매도한 다음에 이 XR 관련 종목을 들어가시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XR 관련주도 포트 하나 구성해두셔서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제주반도체를 대응할 때 예수금이 넉넉한 상황에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XR로 수익을 보고 제주반도체를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 XR 관련 종목을 하나 소개를 해봐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XR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가 이 XR이라고 하면 확장현실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인 AR을 아우르는 혼합현실 기술을 망라하는 용어인데, 이렇게 눈에다가 고글처럼 착용하는, 안대처럼 착용하는 기기를 통해서 구현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전에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역사적 신고가를 갈 때 이 XR 관련 기기로 해서 관련한 이슈가 터지면서 이렇게 급하게 역사적 신고가를 갔었던 게 뉴프렉스인데, 기사 내용을 잠깐 보시면 뉴프렉스 주가 상한가 등극의 웃음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애플의 혼합현실 기기 비전 프로 출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다가 연성 인쇄회로 기판을 독점 공급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의 뉴스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뉴프렉스를 매수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 슈팅 이전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 종목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상장한 이래로 이 부분은 별다른 거래량이 없으므로 이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해봐드리면,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치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려치면서 매집을 하고 내리면서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는 흔적이 발견이 돼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무너뜨리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쭉 흐르면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최근에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승을 하면서 물량을 흡수하는 음봉 캔들까지 발생을 하고 철저하게 삼각 수렴의 자리에 지금 최근에 돌아나가는 캔들이 발생을 했죠. 우리가 요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검정색 선이 1년선,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손절을 잡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크게 볼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은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제가 요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철저하게 매집이 이루어진 종목이라서 만약에 이 구간만 뚫어낸다라고 하면 큰 상승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이 구간까지만 도달해도 최소 70% 정도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적게는 70%, 많게는 이 위로는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신고가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해 왔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 LG와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삼고 있는 OLED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업계열에서 보시다시피 주요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삼성 같은 경우에도 OLED의 로봇 AI 접목해 손님 맞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OLED가 도대체 XR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460만원짜리 애플 비전 프로 부품값은 얼마라고 하면서 기사 내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비전 프로에 들어간 가장 비싼 부품은 1.25인치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다 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종목이 LG랑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XR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슈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00억 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바로 XR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내려보시면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XR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메타 손잡고 XR용 올레도스 개발 유력이라고 하면서 기사가 최근에 또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XR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발굴해온 종목이 최근 추세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실 거고, 지금까지 상장한 이래로 큰 상승 흐름이 연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서 수상한 모습이 관찰돼서 제가 이 종목을 XR 관련주로 가져와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언저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몰캡 종목인 만큼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하면 큰 상승 흐름이 있을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작은 만큼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꼬이면서 세력들이 한번 이탈시키고 올릴 것까지 생각을 해서 제가 오픈된 장소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에 9671번으로 XR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의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목표 기간,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로 전송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한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이 XR 관련 종목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1억 프로젝트방까지 같이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XR 1억 이라고 적어서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